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독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그게 7년 전입니다. 2016년 10월 달입니다. 손석희가 앵커로 있던 JTBC가 이른바 특종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뉴스였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이 뭐였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다고 평가받았던 그 연설문입니다. 내용은 JTBC 보도 2년 전인 2014년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한테 알렸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문제는 이 연설문을 최순실, 즉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하루 전날 받아봤다는 것이 바로 JTBC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는 즉시 온 국민은 최서원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떡심이 풀렸습니다. 야, 이거 박근혜 정부가 이걸로 끝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한풀 거대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 복습을 겸해서 그때 뉴스, 손석희가 했던 뉴스의 캡처를 4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석희 그 친구의 보도 내용입니다. 2개를 보셨고, 이건 당시 뉴스 보도 때 JTBC가 슬쩍 등장시켜서 국민의 공분을 사도록 했던 최서원 씨 비호감을 유발하는 그런 포즈를 짓고 있는 최서원의 모습을 그때 슬쩍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뭐냐? 그 최서원이 3월 28일 연설문 공개 하루 전에 그걸 봤다고 그래픽까지 만들어서 손석희는 떠들어댔습니다. 그래픽 가운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최순실이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뉴스 이후 박근혜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5개월 뒤에 2017년 3월 달인데 그때 헌법재판소 헌재가 박근혜에게 이거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걸 구실로 삼아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결정과 함께 헌재의 파면 망치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바뀌고 이후 문재인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5년을 우리는 견뎌서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사기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던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이 없었다. 그거 뻥이다. 누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라고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서가 바로 지금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최서원이 그걸 열람을 하고 문서를 수정까지 해서 했다. 그래서 국정농단 했다고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완전 흔적도 없었다. 그런 게 국과수의 얘기입니다. 이거 충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JTBC는 물론이고 거기에 동조했던 기소를 했던 검찰 측이 한입이 돼서 한결같이 주장해왔던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한 건 물론이고 수정까지 했다고 한 얘기 등이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는 게 새삼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뉴스가 터진 거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손석희를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무려 7년째,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의 미디어워치 측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의견서는 22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열리는 명예훼손 문제를 다루는 손석희와 그의 JTBC라고 하는 방송을 명예훼손했다라고 하는 게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라고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이걸 저도 봤지만 정말 꼼짝마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걸 외면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따름이지만 그 문건 이번에 미디어워치에서 드러난 28페이지짜리 최순실 태블릿 PC랑 관련된 국과수의 감정 자료 2017년 12월 21일자입니다. 그 사진을 지금 앞에 보고서의 표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미디어워치 측에서 면밀하게 훑어봤다. 그걸 근거로 해서 JTBC와 검찰이 주장해온 최순실의 태블릿을 통한 연설문 열람 수정했다고 하는 주장은 모두가 허위라는 게 몽땅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묘하거나 뉘앙스가 엇갈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그날 의견서를 접수해서 판단을 할 문제이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뭐가 벌어지냐? JTBC가 손석희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명예훼손 문제는 아마 무죄로 바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손석희와 JTBC라고 하는 사기 방송을 때린 게 아니다. 그런 게 보고서에서 다 드러났으니까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고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다. 조작된 기소다라고까지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JTBC는 악마의 방송이 맞지만 거기에 덩다리로 박근혜를 몰락시켰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순리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은 이 파문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래서 박근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법원의 유죄 판결도 뒤집히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 헌재가 대통령직을 파면했던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랑 둘러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짜자잔하고 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6년 전, 7년 전 이 나라에 불었던 미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번 국과수 보고서란 뜻입니다. 자, 국과수 보고서는 정확하게 감정회보서라고 합니다. 감정을 해서 의뢰했던 기관에 돌려준다 이런 뜻이겠죠. 감정회보서인데 이걸 쓴 사람인 심규선 연구관이 22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똑부러지게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참에 보고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최서원은 이 연설문을 열람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국과수 측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최서원은 본 일이 없다. 이게 빼도 박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다는 게 국과수의 또 얘기입니다. 문서 자체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 전에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걸 국과수가 밝혔습니다. 오로지 다운로드만 가능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최서원이 그 연설문을 열람, 즉 열어본 적도 없지만 설사 수정을 하려고 했더라도 그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과수에 따르면 온라인상 프로그램으로 이 연설문 수정 작업을 한 흔적 역시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게임 셋입니다.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워치 측은 최서원이가 컴맹이다. 따라서 이 태블릿 PC의 소유주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명백한 진실이 바로 이번에 국과수 보고서에 담겨 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명쾌하게 모두가 담겼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만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자, 그러면 무려 7년 전 국과수의 보고서를 지금껏 유심히 본 사람이 왜 없었느냐?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줍니다. 이 명백한 보고서 내용을 맨눈으로 들여다볼 만큼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엉뚱한 논란으로 날밤을 지새워온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린 유령과의 싸움을 벌여왔고 헛소동을 벌여왔으나 이제야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가 이거 사필 규정이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텐데 제가 바로 그런 의도여서 이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은 빠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재심을 자기를 탄핵시킨 그 헌재의 그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까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고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심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바로 이 문제로 오래 투쟁을 해온 사람이 아스팔트 우파 포함해서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재 앞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에 휘둘려 왔던 면서 겪어야 됐던 마음고생, 기회비용, 대한민국의 혼란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바로 이걸 바로잡을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역할이 바로 사기 탄핵을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재, 당신들이 뭘 믿고 함부로 탄핵 망치에 휘둘렸느냐? 이번에 국과수에 보고서가 있지 않냐? 당신들이 여론에 쫓겨서 민주당 애들이 장난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미친 판결을 내렸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어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도 좀 그랬지만 명백한 확증이 없었다. 그래서 망설였다라고 변명을 해왔지만 드레스덴 연설문 자체가 최순실이가 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모두 거짓방송, 허위, 개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재심 신청 자체를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의 큰 줄거리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 범애국 진영이 이제야말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자기가 가진 권력 하나를, 그 어마어마한 권력 하나를 지켜내지 못했고 그래서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다라고 핏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탄핵, 헌재가 등 떠밀려서 잘못된 탄핵 망치를 휘둘렀던 그 과정에는 우리가 눈 감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문건인 국과수 보고서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2024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흥미롭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대목에서 덜커덩 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역사는 사필 규정일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